중국의 아주 대기공사였던 왕력평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조절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걸 호풍환우라고 합니다. 비를 부르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1989년 5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심양에서 이 능력을 한번 발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심양에서 기공 강좌를 열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기공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라나 그렇다. 세상에는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도 많은 법이죠. 때로는 매사에 도전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강의 도중에 도발하듯 언성을 높여왔어요. 선생께서는 마음먹은 대로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한다죠. 그러니까 왕력평 선생이 누가 그럽니까? 왕력평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어요. 소문은 빠른 법입니다. 저에게도 귀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확인해서 뭘 어쩌게요? 과연 선생님께서 소문대로 뛰어난 당대 최고의 기공사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이 대기공사 왕력평 선생은 싱긋 웃었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 그럴 정도로 영리하지 못해서요. 발공은 이제 이 기를 발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공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기상 조절은 발광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기공 고수가 아니고는 어림도 없다죠, 아마? 비를 내려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심양은 벌써 사흘째 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히려 구름을 걷어내가지고 보름달이 나타나게 해 보여주시죠. 사내의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왕력평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제 아무리 천하 대기공사 왕력평 선생이라 할지라도 구름을 갈라야 하는 이번 일만큼은 불가능한 모양이죠. 사내는 얼굴 가득 조소를 띄었습니다. 그러나 왕력평의 반응은 의외로 달랐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일 정도는 비교적 쉽습니다. 뭐라고요? 쉬워요? 그렇습니다. 왕력평의 단언에 사내는 잠시 기가 질리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왕력평에 다시 따져 물었어요. 이대로 맥없이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기세였어요. 허풍이 심하군요. 사람이 천지자연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는 일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선생께서는 한술 떠서 쉽다고까지 확언하시니 말입니다. 이 천지합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천지가 하나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체는 작은 우주란 말을 기억하시죠? 작은 우주인 사람과 큰 우주인 천지 자연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연계 감응하는 현상이 바로 천인합일인 것입니다. 난 어려운 이론 설명 같은 건 딱질색인데 사내는 뒤통수를 북북 긁었어요. 기공 수련의 첫 단계는 자기 스스로 기적 능력을 최대한도로 고양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강화된 체내의 기를 우주 천지에 가득한 대기와 천기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곧 천지요, 천지가 곧 나인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연계의 변화에 대해서 감각이 대단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법입니다. 원참 무슨 귀신 신나는 까먹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날씨가 흐려질 상황이면
내 몸 안에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오고, 반대로 날씨가 맑아지면 밝고 가벼운 기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느끼는 일입니다. 날이 밝으면 기분이 좋고 날이 흐리면 기분 나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영향받은 감수성에 관한 겁니다만은, 제 말은 전혀 그런 쪽이 아닙니다. 천인합일이 확실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역으로 이쪽의 의도에 따라서 천지 자연을 변화시키는 쪽의 회로가 새로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소천지를 이용해서 조절해서 대천지를 움직이는 이소천어 대천의 경지인 것입니다. 말 못해 죽은 귀신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장황한 설명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소. 사내는 신경적으로 버럭 소리 질렀어요. 왕여평 선생은 조용히 눈을 감더니 자리에 앉아서 기공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채 안 돼 그의 얼굴엔 환한 빛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그 빛은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형광빛의 증기처럼 그의 몸 전체에서 물씬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 몸에서 빛이 나네. 마치 성화에서 본 예수나 부처님의 광배 같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묵도하는 놀라운 장면에서 두 눈을 크게 뜬 채 웅성댔습니다. 왕여평 선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광은 어느새 2,000석 규모의 심양시 시민회관 장내에 가득해지더니 이내 천지간으로 확대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내가 소리쳤어. 사방이 환해졌어. 마치 보름달이 훤히 떠오르려라기라도 한 것 같군. 그 순간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창문을 열어 제쳤어요. 맞아, 틀림없어. 정말로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얼굴을 드러냈어. 시민회관 강당 안에서 일제히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러나 함성이 채 거치기도 전에 사내가 연단으로 달려나와 마이크를 움켜잡았습니다. 잠깐 고정들 하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왕여평 선생에게 몇 차례 더 우리 요구에 따라 달빛이 드러났다 감췄다 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해야 비로소 그의 능력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일순 장내는 찬물이라도 끼얹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왕 버린 몸 얼마든지 시켜보시오. 왕여평은 흰 이를 드러내며 싱긋 웃었어요. 좋아요. 이번엔 다시 구름이 달을 가리게 하세요. 1분 후 사내의 요구는 현실로 실현됐어요. 또다시 달빛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구름으로 달을 또 가리세요. 이번엔 다시 반대로. 사내의 명령에 따라서 왕여평은 구름을 모았다 헤쳤다 했습니다. 달빛은 2, 3분간 간격으로 신호등처럼 전멸하듯이 빛났어요.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왕여평은 담담한 표정으로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내는 왕여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저는 심양시 기상청 부청장인 진봉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생께서 천지 자연을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구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파견된 겁니다. 오늘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선생의 특별한 초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89년 5월 15일 심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